플야치의 별밤. 오늘의 해시태그는 책과 부모입니다. 소설 행복한 왕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어머니의 애정을 형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온갖 기행과 스캔들을 일으켰다. 비뚤어진 방법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해왔지만 그 때문에 고생했던 형이 죽자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 지필에 매진해 대작 죄와 벌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형제 자매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그 감정을 극복하여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플야치입니다. 오늘은 더난 출판에서 출간한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책을 고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눈에 띄는 제목들이 있죠. 이 책이 저에게 그랬는데요.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에게 혹은 형제 자매인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상하다 싶으세요? 형제 자매인데 누구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좀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긴 크고 작은 생채기들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채기들을 혹은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숨겨둔 채 행복한 척, 모른 척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책의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형제 자매는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자라났기에 서로 가장 잘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영원한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크고 작은 문제로 반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복수극을 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주는 영향 못지않게 크고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또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골과 시기, 질투, 원망, 콤플렉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반드시 격렬한 분쟁이나 대립,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 응어리진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삶 자체가 뒤틀리는 일은 의외로 많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형제, 자매 사이에는 그저 미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온 애틋한 감정도 그만큼 큰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를 본보기로 삼으며 살아가거나 동생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을 복잡한 양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 있어서인데요. 결국 형제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삼각관계인 셈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에게서 공평한 애정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애정이 한 아이에게만 치우치거나 소홀하거나 하는 환경에서 자라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애정을 빼앗겼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행복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잘 맞는 방법이 다른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뒤처질 때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체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를 친구와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아이 표정이 어땠나요? 그 순간 아이가 느꼈을 불편한 감정을 눈치채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친구와의 비교보다 형제 자매와의 비교에서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부모가 정해놓은 경쟁 상대라는 점으로 인해 혹여 아이가 형제자매의 능력에 미치지 못했을 때 더욱 큰 좌절감과 자괴감을 안겨줄 테니까요. 오은영 박사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형제 간을 경쟁시키는 것은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형제와의 경쟁은 반드시 억울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장난감 정리 더 잘하나 볼까? 내일 아침에는 누가 더 일찍 일어나나 보자. 누구 키가 더 컸나? 이런 말들을 큰 문제의식 없이 내뱉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열등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자신감을 조금씩 잃게 되는 경험을 굳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공평하게 대했는지, 자기 반성과 성찰을 거듭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양육을 했는지, 아니면 장남이라서 무조건 양보를 요구하거나 첫째라서 혹은 막내라서 더 편애하거나 아픈 형제로 인해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거나 끝없이 비교하면서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른 척했던 상처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부모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주었을 상처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유명 예술가나 대통령 등을 포함한 수많은 위인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형제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낸 어린 시절이 그들의 성장과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는 우리가 자신의 상처와 당당히 맞서고 치유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권하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면 상처받는 형제 자매들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선택은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꿈꾸며 지금까지 플래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